대한민국 대표 쓰레기 박사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을 오늘 또 모셔서 오늘은 무슨 얘기하냐면 음식물을 갈아서 분쇄기. 음식물 분쇄기 그거 좀 하면 안 되냐? 그 좀 해주면 안 돼? 좀 해주면 안 되냐? 그 좀 해주면 안 돼요? 아, 나 진짜 미치겠어.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펴놓고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다 버렸거든요. 그게 와. 물론 그렇죠. 대개는 남편들이 하죠. 네. 그것마저 안 하면 남편들이 하는 거 아니 그거 제가 유일하게 하는 건데 아 진짜 그거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게 일일이 다 비용인데 네. 뭐 좀 한꺼번에 그냥 내보내고 뭐 처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 영화 보면 이렇게 찡 이렇게 하면 미국은 한대요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진실이 뭐냐? 와. 진실이 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홍수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꼭 필요한 지식을 전해주시는 홍수열 소장님. 오늘은 음식물 분쇄기 올해는 좀 꼭 한번 끝을 보자. 이 논란을 네네. 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이게 계속 논란이었나 봐요? 작년 5월 달에 국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디스포저가 음식물 분쇄 처리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음식물 분쇄기 혹은 디스포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80년대 중반에 사용을 했다가 네. 문제가 되니까 1995년에 하수도법에서 사용을 금지시켰거든요. 예. 그러다가 2012년 말에 허용을 해줘요. 그러면서 예.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올해가 이제 거의 10년 됐네요. 10년째 정도 예. 만으로 되는 해인데 그 10년 가까이 쓰다 보니 또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회에서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하자에 다시 법안이 올라왔는데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허용했다가 예. 또 법으로 금지시키면 그 사이에 그러면 사용 허용에 따라서 국내 산업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 산업이 또 한 방에 또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생산 업체들도 있을 거고 수입 업체들도 있을 거고 이게 판매 업체들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뭐 설치부터 시작해서 하나에 관련된 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떡하냐 네. 라고 하는 또 업체들의 반대.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제 건설 회사들도 여기에 이해관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네. 네. 디스포저 설치해서 좀 고급 아파트, 좋은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같이 좀 올려서 팔고 싶은데 또 디스포저 사용이 금지가 되니 또 건설사들도 이게 내심 또 불만이 생기는 거고 아하. 그러다 보니 뭐 굉장히 논란이 있다. 있는데 근데 또 논란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금지 법안이 올라온 것 자체가 또 흐지부지 유야무야 되면서 예. 이번 국회 끝나면 이제 폐기되는 절차 또 이게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라서 좀 문제가 된 부분들을 확실히 짚어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찾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쓰레기와 관련된 스트레스 지수에서 부동의 1위가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그리고 나 한때는 완전 공감해 지금. 그 결혼할 남녀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을 때 네. 남자들이 사고 싶은 혼수는 벽걸이 TV, 네. 여자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아하. 그걸 왜 여자들이 사고 싶어요? 남자들이 버릴 건데. 남편이 처음엔 안 버리는 집도 있나 봐요. 남편이 안 버렸나 보죠. 홍 소장님도 안 버리십니까 혹시 음식물 쓰레기? 저는 이제 시키면 버려요. 썸타임즈 버리는 거. 썸타임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저는 주로 쓰레기 버릴 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건 이렇게 버리면 안 되지. 아. 집에 홍수열 소장님이 잔소리하면 정말 미쳐버리겠다 진짜. 모든 걸다 알고 P와 계신데. PP를 같이 이렇게 먹냐. 이 분쇄기가 현재까지 팔린 게 한 50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던데. 업계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500만 개가 팔렸다. 이게 사실은 저는 좀 과장이었다고 생각해요. 500만 개나 팔린 걸 어떻게 금지시키냐. 네. 이걸 그렇게 법안의 금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고 네. 저는 숫자를 부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네. 가구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1,500만? 2천만. 2천만? 2천만. 음. 네 집 중에 한 집이 그러면 있어야 디스포저 되는 건데. 설치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좀 넘어간 거. 그리고 만약에 500만 대가 설치되었다 그러면 네. 음식물 쓰레기를 다 하수로 내려보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집 밖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확 줄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통계에서 엄청나게 변화가 왔을 텐데 지난 10년 동안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통계를 보면 네. 하루 16,000톤 정도 배출되는 것에서 조금 변동이 있어요. 계속 유지돼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500만 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디스포저 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판매량을 환경부에 사실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보고된 양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보급량은 18만 대예요. 18만 대. 아하. 그러니까 한 이제 0.5% 정도가 아. 보급이 됐는데 요거는 또 너무 과소집계됐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고된 양이니까.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다음에 무허가로 혹은 해외 직구로 네. 해외 직구 많죠. 네, 판매에 설치된 양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몇 배수로 많긴 할 텐데 네. 그래도 500만 대까지는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 근데 20만 대와 500만 대 어디에 사이에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100만 대는 넘어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100만 대 어딘가, 20만 대와 100만 대 어딘가에 그 숫자가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보급되어 진실이 있는 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그거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불법이 그것부터 불법입니까? 좀 정리해 그러니까 주세요. 2012년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네. 사용이 허용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건부 허용이에요. 인증을 받은 기기만 합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더기 고용물의 네. 20% 미만만 내려보내야 돼요. 100이면 20만 내보내고 80은 여전히 어딘가에 쌓아두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싹 갈아가지고 물과 함께 하수도로 내려보내는데 네. 그 건더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수도에 충격을 주는 게 그 건더기 고용물이니까 네. 그거는 싹 그 그릇망으로 걸러서 80%는 걸러서 국물만 짜내라. 그치 국물에 이제 건더기가 조금 섞인 상태로 내려보내고 네. 건더기의 80%는 빼내야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80%는 회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왜 써요? 그러니까. 뭐하러 써요 그거를? 네. 똑같은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디스포저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하기 싫어서 예. 그냥 쓰는 편하게 건데. 갈아서 흘려보내려고. 흘려보내려고 쓰는 건데 그 변기처럼. 그런데 실제 그 인정 조건에 따르면 네. 합법적인 제품은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내려보낸 다음에 건더기의 80%는 빼내서 이건 다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디스포저를 쓰고자 하는 욕망과 충돌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갈면 액체가 되는데 어떻게 걸러요? 그 실제로 합법적인 기계는 갈면 거의 죽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름통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80%가 걸러진다라고 하는 거는 인증기관에서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우리가 뭔가 녹즙기에 그 찌꺼기 남듯이 그거 남는 네. 그거군요. 네, 우리 녹즙은 밑으로 흐르고. 네, 이프로님은 계속 디스포저 나 쓰고 싶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정말 어떻게든 한번 써보려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계속 찌르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그 걸러주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 115개 제품 정도는 인정을 받았어요, 사실은. 네. 그거는 실험 기관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네. 그냥 걸러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문제는 그름통을 설치하면 되긴 하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배출하지 그걸 굳이 갈아서 자기 돈 내고 비싼 기계를 설치해서 전기로 들여서 갈아서 걸러서 또 걸러서. 해서 음식물 쓰레기 어차피 봉지 들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짓을 왜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포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합법 제품을 쓰게 되는 것은 디스포저를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처음에 기준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상식적으로 기준을 이렇게 만들면 그냥 쓰지 말라는 얘기다라는 그러니까 건 이게 누가 봐도 역사가 상식인데. 있는 거죠. 이게 예. 1995년에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시킨 거잖아요. 1980년대 중반에 한번 허용을 했다가 금지시킨 것은 우리나라 하수 시스템에서 이걸 네. 받쳐줄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하수 관거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염 물질이 많이 들어가면 중간에 새 나가면서 그 수질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수 처리장에서 그걸 처리를 하기 버거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95년에 사용을 금지를 시킨 거죠. 네. 그러다가 2005년 1월 1일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그냥 네. 막 배출을 했는데 그거 못하게 막아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면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따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배출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은 그냥 불편함을 겪게 되는 건데 왜 금지했냐? 네. 흘려버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95년에는 하수 처리장의 그 부하 때문에 하수 처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를 시켰는데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신도시도 개발되고 하수 강구도 정비가 되고 했으니까 1995년에 사용을 금지시킨 조건 대비해서 이제는 나아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그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너무 힘들다. 특히 아파트는 계속 고급화되고 있고 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네. 고급 아파트에서 좋은 옷 입고 모양 빠지게 음식물 종량제 그리고 흘려 그걸 예. 엘리베이터에다 흘린다. 예. 그거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전용 아파트가 따로 있다. 뭐 전용 라인이 전용 가정 엘리베이터. 분들만 이용하는 아이고야. 뭐 이런 와. 식의 그 얘기까지 돌아왔었거든. 그러니까 점점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배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네. 고역 중에 고역이고 이제 모양도 빠지고 하여튼 네. 네.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좀 위생적으로 편하게 버리자라고 하는 욕구는 계속 올라오고 예,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가만 보니까 시스템은 정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고 이런 욕망을 이 국민들의 이런 욕망을 잘 읽어서 잘 받아준 사람이 있죠. 네. 그게 이제 그 2008년에 당선되신 분이 공약으로 공약이었어요. 공약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합법화. 자, 디스포즈 합법화. 그 분쇄기 합법화. 예, 그게 아하. 대선 공약이었어요. 야, 몰랐네. 대성공약에 그런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MB 때, MB 정부 때. 네네네. 그분이 그럼 뭐 약도 공약하는데 뭐. 그 일회용 컵 보증금 폐지하겠다. 뭐 이것도 그분 공약이었고. 그러면서 그때 뭐 그분 때문에 카페에서 종이컵이 규제 대상에서 빠졌어요. 하여튼 뭐 굉장히 뭐 알겠습니다. 쓰레기 쪽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네, 그 네. 중에 하나가 디스포저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게 대선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대선 공약이고 대통령의 의지이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하수 처리 시스템에서는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해본 건데, 그러니까 2012년 그쯤에서 결국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2012년이면 대선 공약 낸 분의 임기 말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8년부터 계속 검토를 계속 예. 해와다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니까 그 사이에 네. 결론은 내려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결론을 내리기에 그냥 전면 허용하기에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하수 시스템에서는 부하가 걸려서 네. 하수 처리장에서 그렇게 몰려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수 처리장에서 그 오염 물질을 다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래도 허용을 해야 된다면 오염 물질 중에 일부만 그러면 갈아서 흘려내 보내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 기준을 20%로 자른 거죠. 그러니까 20% 정도 미만만 내려오면은 부하는 견딜만하다. 부하는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 누가 설치하? 아니 돼, 지금 안 이 돼. 분쇄기는 안 돼, 그건. 이게 설치한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다 불법으로 하지 않아요? 다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걸 다 그냥 내려보내는 걸로 설치하고 있다고 불법 그러던데. 기계를 판매한 자는 벌금 2천만 원. 네. 네. 설치한 자 시민들은 네.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설치해주고 다니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설치해줘도 그걸 내 집에 이용하면은 설치하면 하면은 그러니까 과태료 100만 원. 을 내야 돼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싱크대 밑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싱크대 문을 열어볼 예. 강 큰 공무원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있고 이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단속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포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욕망은 이런 건데 네.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이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 체계 수단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회에서 당연히 아하. 이 합법적인 제품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실제 설치할 때는 그냥 구름통 빼버리면 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걸음통 하나가 밑에 살짝 있고 없고 그 차이군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갈잖아요. 네. 간 다음에 고용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네. 이거를 이제 걸음통에서 고용물을 걸러내줘야 돼요. 예, 예. 물론 이제 방식이 이렇게 걸러주는 방식, 미생물이 분해시켜주는 방식, 네. 뭐 이런 방식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다수는 이 걸음통 방식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걸음통을 빼버리면 그럼 바로 그냥 내려간다는 내려가는 거죠. 거네. 갈아서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진짜 우리는 열심히 그거 버리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그럼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하지 차라리 20%만 흘려보내고 80%는 남기는 거는 합법입니다. 그럼 하세요라고 그 안을 만든 분이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분은 안을 내릴 수 있는데 네.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만약 이런 법을 지킨다면 아무도 안 살 것이다 이거를. 그런데 산다는 건 걸음통 뺀다는 뜻이다. 그렇지. 누가 봐도 확실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지킬 네. 수 없는 법을 네. 그러니까 혹은 관리할 수 없는 법안이 허용이 된 거죠. 당시가 단추가 잘못 깨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데 하라고는 하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네. 그러니까 보급 대수가 이게 10,000대에서 5,000대 해마다. 얼마 안 네. 되니까. 근데 갑자기 2019년에 음. 6만 대 공식 그 보고가 보고가 예. 2020년에 7만 대 이렇게 어. 갑자기 확 뛰어버려요. 예. 그건 왜 그래요? 그 잘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급이 되고 또한 이 아파트 같은 곳에서 분양 강구하면서 아예 빌트인 방식으로 아예 넣어버려요. 넣어버리면 처음에? 이거 보급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급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버리게 되면 나중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이거 이 시점에서 한번 10년 정도 지났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지금 굉장히 신축 아파트에 막 디스포저 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트인 방식으로 많이 설치되고 하면서 네. 이게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네. 층간 그 역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소비자 분쟁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파트들 가면 옵션으로 설치하는 건 20%만 흘려보내고 80%는 남는 그겁니까? 거름망 있는 거? 그럴 리가 없는데. 그거 해놓으면 합법적으로는 그런 그런 기계를 기계를 설치한 거고 설치한 거죠. 실제 가동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쓰세요. 모르는 거죠. 그거는 여기서는 뭐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일일이 싱크대를 열어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 싱크대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배관의 막힘 현상이 갑자기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디스포저 기기를 잘못 써서 그런 것이다. 뭐 네. 기준대로 안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디스포저 기기의 보급량이 증가하면서 배관 막힘 현상 네. 하면서 이제 뭐 이게 역류되면서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의 분쟁도 야. 증가를 하고 있다. 하게 되고 다음에 이제 하수 처리장이 이대로 갔을 때 이제 그 대도시 지역의 하수 처리장이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또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게 막 20-30년 장기 영향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배관이 빨리 망가질 텐데 예.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과연 생각해야 되느냐. 이명박 MB 정부 시절에 또 많이 했던 게 관로 수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판교 같은데 쓰레기를 네. 종량제 봉투로 차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맞아요. 파이프를 예. 파이프를 묻어놓고 공기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맞아요. 관로 수송 방식으로 쓰레기를 운반하는 시스템이 네, 예. MB 때 그 신도시 지역에 유행처럼 번졌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그 관로로 음. 같이 운반을 해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운반하고 시간대를 달리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그 관로로 해요. 예.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가 관로의 중간중간에 끼게 돼요. 터지지 그렇겠네, 당연히. 그렇겠네. 바보 아니야? 어. 근데 음식물 쓰레기가 썩게 되면은 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 썩게 되면 이게 산발효가 일어났기 때문에 pH가 낮아져요. 네. 그러니까 산성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부식을 시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10년 지나니까 이 관로가 지금 구멍이 뻥뻥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 신도시에. 예, 예. 아니 상식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처리하는 관과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넣는 곳은 달리 해야지. 그러니까 비용이 2배가 돼버리잖아요. 관을 2개 깔면. 그렇게라도 깔았어야지 그 관 지금 그럼 땅 다시 파야 되는데. 그때 그 처음에 환경부 입장은 관을 이중으로 깔아야 된다라는 네. 것다 그런 거였는데 관을 까는 업체가 그 비용이 올라가니까 투입 시간대만 달리하면 저희가 잘 청소해서 잘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믿었다고요? 아, 왜 그래 정말. 왜? 하면서 그걸 허용해 줬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10년 아. 지나니까 지금 갈로의 손상 문제가 점점 더 가시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그 음식물 쓰레기 디스포저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우리나라 아파트 내 배관이라든지 하수 간이 과연 잘 버텨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근데 이게 사실은 하수 관로라든지 하수 처리장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가 이용해야 될 공공 인프라이잖아요. 예. 누군가는 편리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모두가 이용해야 될 인프라가 망가지게 되면 그건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을 거고. 다음에 저는 아파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 빌트인으로 이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그럼 30년 지나서 문제 생겼을 때는 그러면 예. 그때 그 입주자들한테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생긴다는 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관로가 부식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눈앞에 당장은 좋단 말이에요.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이것의 장기 영향 그로 네. 인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들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자꾸 눈앞에 그것만 보지 말고 좀 인프라니까 이거는 예. 좀 장기적인 영향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좀 더 편리하게 예. 위생적으로 버리고 싶은 건 사람들의 바람이잖아요. 네. 그 자연스러운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폄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의 바람들을 충족은 시켜주되,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방식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 해외에서는 사실은 분쇄기가 편리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도록 해놓은 나라는 왜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외국도 워낙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예. 이게 뭔가 일률적으로 이거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각각의 경험 속에서. 하는 나라가 있고 금지한 나라가 있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그 금지 허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아이고 이거는 그 국가가 딱 무자르시 결정 못하겠다. 어차피 하수 처리장 관리는 지자체가 하는 거니까. 니들 문제 아니냐. 그냥 지자체별로 알아서 판단해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한 시정촌 기초지자체가 한 1,700개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한 650개는 허용, 나머지는 금지. 금지. 예. 아. 혹은 나눠져 있네요. 그게 허용을 해주더라도 그냥 갈아서 바로 내려보내는 것은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 아파트에서 갈아서 내려보내면 아파트 밑에서 하수도가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집단적으로 건더기를 걸러주는.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방식이군요.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그러니까 가정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아. 가정에서는 그냥 싹 다 내려보내고 아하. 그 밑에 그냥 모아서 건더기를 모아서 전처리를 한 다음에 싹 내려보내고 여기는 양이 되잖아요. 예. 그럼 한꺼번에 싹 빼서 그러면 재활용 업체나 이쪽에 싹 보내면 되는 거죠. 나 그거 그거 좋네. 이거 좋네. 그거 좋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이것도 한번 매우 바람직한데? 이것도 네. 검토를 해봤는데 네. 네. 아 이러면 또 우리 이프로님 또 발끈하실 것 같은데 네. 왜요? 해봤는데 그, 그러니까 결국 20% 80%의 원칙은 여기서도 적용되거든요. 네. 못 지킨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지하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해보는 시범 사업을 해봤거든요. 네, 예. 해봤더니만 그 80%는 못 끌어내더라. 왜 똑같잖아요. 큰 그 걸음망이 그냥 있으면 되는 거 갈아서 다 아니에요? 버리고 가정은 큰 걸음망만 아파트 있으면 되는 거 어딘가에서 아니에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모아서 물이 밑에서 보이는 건 어떤 집은 갈아서 내보내고 어떤 집은 그냥 바로 싱크대 물만 내려보내는 경우 설거지하면서 물만 내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의 비율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거기서 건더기를 걸러내는 게 아.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물이랑 섞여 내려오니까. 예. 그래서 어허. 그러니까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갈면서 여기서 딱 걸러내는 건 되는데. 그럼 딱 건더기만 남는데. 예. 근데 이거를 다 물이랑- 누가 내려 보내는데 네. 다 한날 한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간 것들만 한시에 딱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은 내려보내고 네. 어떤 집은 설거지물 내려 보내고 예.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모이는데 아. 여기에서 건더기를 그만큼 건져내는 효율이 효율이 기술적으로 떨어진다.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는 나라 있다면서요.
일본은 그렇게 전처리 설비를 갖추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 80% 기준 이게 신성지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일본에서 그거 좀 사오면 안 되나? 일본은 그냥 다 흘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게 모든 지자체가 예.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지자체는 이 방식으로 그냥 적용을 하는 거고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아예 금지한 지자체도 있는 거고 아. 이것조차 하지 마 그냥 흘려보내자는 없어요. 있죠. 그냥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거기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실은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 판단에 네. 많이 맡겨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자체 판단의 문제보다는 좀 중앙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긴 하죠. 네. 아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2대 8의 원칙이 있잖아요. 허용을 해주지만 20%까지만 내려. 네. 그게 허용이냐고. 물론 차라리 오케이. 차라리 어. 그냥 다. 5집이 모여 어. 제비뽑기 해. 어. 한 집만 정해. 어. 그 집은 써 그냥. 어차피 20%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볼 때 약간 그렇게 어떤 지자체는 그렇게 합의한 것 같아요. 시민들끼리 좀 문제 있어도 그냥 가자 이렇게. 아니 그러면 그냥 흘려보내는 괜찮으니까 데는 문제 있어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흘려보내는 데는 다른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8대2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다 또 흘려보내는 하수 데는 어디서 처리장의 처리해요? 용량이나 시스템, 네. 하수 관거의 노후화 이게 이게 사실은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봤을 때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를 지어서 신도시를 지을 때 신도시에 맞는 하수 종말 처리장을 지을 때 네. 아예 집집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내려보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염 부하를 그렇게 계산해서 아예. 하수 처리장을 지어버리면 괜찮겠죠. 근데 지금 지어져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내려 보낸다. 왜냐? 지금 지어져 있는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 자체가 디스포저 사용이 허용되었을 때 지은 하수 처리장이 아니니까. 더 옛날에 지은 거라. 그러니까 95년 뭐 이후 이런 식으로 지어진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염 부하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로 내려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 종말 처리장을 설계했는데 네. 이제 내려보내자 네. 하면 안 된다는 라고 거죠. 하면은 하수 처리장이 견뎌내겠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 거니까 어쨌든 모든 아파트가 디스포저를 설치해보자.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20%만 내려보내고 아니면 그냥 20% 아니면 그냥 100% 다 내려보내자. 예. 그러니까 20%만 내려보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오염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하수 처리 시설의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데 20% 기준만 하더라도 하수 처리장 용량 증설이 한 7조 원이 들어가고 그냥 와. 100% 다 내려보내면은 한 10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어야 된다. 하수 종말 처리장의 용량을 증설하는데 근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 국력 상황에서 경제력 상황에서 그냥 뭐 10조 원 정도 한 투자해 볼 만한 가치 있지 않냐 이렇게도 뭐 생각은 해볼 수는 있을 텐데 한 집에 50만 원씩 내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돈 낸다고 될 거냐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아니, 하수 처리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이잖아요.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뜩이나 지금 있는 것들도 몰아내라 아니면 지하에 묻어라 지하화 시켜라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이렇게 민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시설들인데 이것을 용량을 지금보다 그 자리에서 더 크게 키울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하는 거군요. 근데 그 뒤에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 없냐, 있냐 없냐의 문제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두 분 어떻게든 자꾸 그 유도지는 문제. 지금 그 건설사들이 사실 또 시도하고 있는 방식이 어쨌든 네. 디스포자는 워낙 논란이 많으니까 네.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배관 방식으로 네. 그냥 싱크대에서 갈아서 내려보내는 하수도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내려보내는 배관을 설치해서 이쪽으로 내려보내서 밑에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재활용하는 이러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밖으로 가져가야 되는 불편함. 예.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 집화장에 통을 설치해서 모아놓고 거기 갔을 때 버리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네. 그런 불편함, 비생 이런 부분은 해소시키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비닐봉투에 어쨌든 막 더러우니까 막 비닐 장갑 끼고 예, 비닐봉투에 예. 담아 사다 보니까 음. 음식물 쓰레기에 비닐이 많이 섞여 들어가잖아요. 네. 네. 또 그게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또 문제를 일으키니까 근데 그렇게 내려보내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만 내려보내니까 오히려 네. 좀 더 깨끗하게 예. 음식물 쓰레기가 모여서 재활용하기도 더 쉬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도 지금 건설사들이 말 되네요.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꼭 디스포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디스포저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을 그만큼 부담을 하면은 또 다른 절충점도 그렇죠. 가능하다. 음식물 갈아서 그 건더기를 다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예. 그 건더기를 집에서 그 건더기만 흘려내리는 관을 따로 만들어라. 그럼 어딘가에서 그 건더기들만 계속 모일 테니 이거 한 점 모아놓고 이거 그냥 가져가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파트의 지하에서 음식물 쓰레기만 그러니까 하수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만 따로 모으는 별도의 관이 네. 있으면 된다는 네. 거죠. 그 저장조를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건설사에서 이런 그 고민을 하는 것은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 조금 편하게 버리자라고 하는 그 소비자들의 요구가 크고 네.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아파트가 네. 좋은 아파트, 고급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 그리고 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네. 이제 기계적인 방법으로 좀 절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저는 디스포저는 조금 시기상조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네. 그럼 그 입법은 어떻게 추진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금지하자는 입법안들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법들이 있어요. 아예 금지하자 아니면은 금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의 인증제를 조금 더 개선하자. 혹은 관리를 더 강화하자. 그래서 현재의 기준대로 가자. 대신에 이 기준들을 좀 잘 지키는 쪽으로 가자. 뭐 이런 여러 법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쨌든 한노위에서 빨리 잘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죠. 근데 어쨌든 너무 쇼가나.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처리를 하려면 네. 가정 밖으로 들고 나오는 건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걸 하기 싫으면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들고 나오는 것이 너무 고역스러우면 네. 뭐 건조기라든지 가정 내 감량기를 한 다음에 그 처리를 해서 냄새 쏙 뺀 다음에 그것을 배출하는 방식들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하수구 그러니까 하수 처리 시스템이 여유가 좀 있구나라고 네. 생각했던 이유가 예전에는 집집마다 정화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 좀 지났죠. 이제 화장실에서 생기는 그 폐기물들을 별도로 모아놨다가 예. 건더기는 아래로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맑은 물만 위에 띄어서 맑은 물만 흘러보내게 만들었다고요. 왜냐하면 하수에 부담되니까 음식물 처리기 못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갈아서 20%만 흘려보내고 80%는 밑에서 가라앉혔다가 나중에 그것만 따로 정화조 청소를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세수한 물 흘려보내는 관에 변기에서 나오는 덩어리도 다 같이 흘려보내요. 그죠? 얼마나 여유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흘려보내는데 그냥 음식물도 흘려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우액하잖아 우액. 아니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부하를 못 견디는 거냐 네. 아니면 부하를 견디는지 못 견디는지를 환경부가 조사했었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제 약간의 그 어떻게든 시나리오가 써봐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2% 정도 보급되었다 치면 네. 이 정도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게 계속 다 하면 자꾸 보급이 늘어나게 되면 점점 더 부담이 커져 나가는 거니까 지금 당장 이 현재 상황에서 크게 사달이 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이 추세대로 계속 보급이 늘어나게 돼버리면 그렇죠. 나중에 예, 그 문제가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좀 그럼 차라리 이 시점에서 조금
마무리 짓자. 뭐 요렇게 금지로.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약간 이제 그 하수 처리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예. 그런 문제 또 이해에도 이건 이제 약간 쓰레기만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네. 보게 되면은 디스포저가 또 안 좋은 게 네.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편하게 버리면 쓰레기를 줄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버릇 나빠진다. 네. 버릇 나빠진다. 왜냐하면은 쓰레기가 그래도 자기 눈에 보여야 쓰레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하. 쓰레기를 갈아서 내려보내버리게 그냥 되면 버려. 너무 쉬워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에서 응가를 봤을 때 그 양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네. 다 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물론 뭐 다 옳은 얘기시죠. 네. 제가 이제 걱정하고 자꾸 묻는 이유는 이거 어차피 단속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어차피 단속이 안 되는 게 단속 안 되고 문제네. 지금은 이게 불법이란다 이런다니까 안 쓰지만 네. 너도 쓰고 너도 쓰고 너도 쓴데 이게 네. 조금만 임계점을 넘어가잖아요. 왜 나만 지켜? 너도 나도 쓰게 될 건데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즉 금지시킵시다. 안 됩니다. 차라리 라고 하는 아예,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하면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의 소견으로는 야, 이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자동차가 환경오염 시키는 거 모르나요? 근데 자동차 금지 어떻게 시켜요? 아마 자동차처럼 될 것 같다. 그런 거라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길을 넓혀야 되는지 뭐 진짜 안 되는 건지 네.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걸 찾아야지. 자동차는 환경오염입니다. 자동차는 위험합니다라고 해서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서 유지해봐야 결국은 또 아마존에서 뭐가 날라오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신호번호가 갖다 주는데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좀 하려고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되는데 안 되는 근데 오늘 안 되는 걸로. 안 되는데 되게 쓰고 싶긴 한데 참 복잡한 안 되는 심정이 걸로. 드네요. 안 되긴 안 되네. 안 되는 걸로 일단은. 근데 안 되는 어떻게 걸로. 단속을 하지?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예 그러니까 단속하기가 어려우면 아예 이제 그래서 금지시키자는 법안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하나 정리해 보아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음식물이지만 환경부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네. 음식물이지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거. 그게 야,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식물인데 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것들. 안 오. 되는 것들. 아니 그게 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 쓰레기냐 아니냐와 네, 그렇죠. 관련된 기준의 문제인데요. 네.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법적으로 의무화를 시켰거든요. 네. 그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했을 때 다 재활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재활용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사료화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음식물 쓰레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축이 먹을 수 있냐 없냐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여전히 지금 통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슨 닭뼈 버리면 안 돼. 이런 건 알잖아요. 닭뼈를 버리면 안 돼요? 아. 정미수 회장님 지난번에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러니까 네. 15년 전에 만들어 놓은 기준을 지금 가축의 사료로 많이 이용도 안 하는데 네. 여전히 이것을 아. 계속 고집하는 게 맞냐. 그리고 이 기준이 그리고 이 기준을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시민들이 지킬 수 있냐. 그럼 시민들이 안 지키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지켜보면서 이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을 버렸으니까 과태료를 매길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것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기에서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그거는 시민들이 와, 그러면 안 이게- 된다고 하시고. 이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금지시키는 게 맞는 거고 알겠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분리 배출해야 될 음식물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로 버려야 될 쓰레기를 네. 구별을. 구분을 할 때 시민들이 상식의 수준에서 맞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상식적이 저는 이게 딱 보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게 지금 이건 정부 방침이에요. 정부 좀 방침이에요. 알려주세요, 정부 이거. 방침이 뭐냐면 네. 얘는 닭뼈뿐 아니라 무슨 조개 껍데기 이런 거는 딱딱한 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안 말아라. 돼.
그런 건 그래도 이해가 가. 근데 달걀 껍질도 안 된다. 달걀 껍질. 말은 놓지 마시고요. 달걀 껍질도 안 되고 네. 고추장, 된장, 젓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건 내장. 나 보건 내장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가축이 보건 먹으면 내장. 독이니까. 그렇지. 그건 이해한다. 그러니까 가축이 먹을 수 있냐 없냐 기준으로 보시면 다 이해된다니까요. 쪽파 뿌리. 이런 거 먹어도 되지 않나? 나도 먹는데. 쪽파 뿌리는 쪽파 뿌리도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요. 땅콩 껍질. 이런 건 나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자,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거. 네. 마늘, 양파, 옥수수, 줄기 껍질, 쪽파, 대파, 미나리 뿌리, 네. 파프리카, 고추의 꼭지. 꼭지는 음식물 쓰레기 넣지 말래. 꼭지. 야, 고추 씨. 고추 씨를 어떻게 발라내냐고. 고추 씨를 발라서 고추 씨를 어떻게 고추 씨는 발라내냐고. 다 음식물 쓰레기로 네. 버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맞다 생각하는데 규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와.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다라고 하는 것은 식품의 소비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식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다. 그렇게 해야 맞죠. 호두, 밤, 땅콩 껍질, 뭐 소뼈, 닭뼈, 돼지뼈, 털. 그러니까 사람이 먹다가 못 먹고 퇴 하는 거는 다 버리지 말라. 이것도 그 짐승도 안 먹으니까 네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버려라. 이게 만약에 신선한 거라면 네가 먹을 수 있는 것만. 파 뿌리는 먹어도 되지 않나요? 나는 파뿌리도 먹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 취향이 좀 다르겠죠. 네. 고추장, 된장, 젓갈은 나는 그냥 먹는데 왜 여기다 버리지 말? 너무 짜니까. 모르겠어요. 짜지나? 고추장, 된장은 왜 안 됩니까? 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고추장, 된장은? 염분이 많아서 짜니까. 근데 염분이 많아지면은 퇴비화를 할 때도 문제를 생기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서 섞여서 네. 퇴비를 못 만들 정도의 염분의 농도를 높이진 않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그렇게 봉투에다 넣으면 전부 다 퇴비를 씁니까? 아니면 소각을 하거나 혹은 뭐 사료를 씁니까? 퇴비를 일부 씁니까? 소각하는 것도 있고요. 네. 예. 근데 대부분 재활용 업체로 가져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통계로 보면은 뭐 여전히 사료화 시설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료화 시설로 분류된 것들도 실제로는 사료로는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퇴비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사료로 많이 쓰는 것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해 등에 예. 그 파리 예. 파리목 곤충 예. 그래서 그 키울 때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나 소가 먹지는 않는다. 그치 소는 아예 못 먹게 돼 있고요. 예. 그 광우병 때문에. 그래서 돼지가 주로 먹었는데 요즘은 돼지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돼지 사료로도 많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곤충 먹이는 사료로 쓰는 거라서 그리고 곤충이 먹고 나서 곤충이 싼 변이라든지 남은 잔재물 또 퇴비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빡빡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 이유는 없는 지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좀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 이게 이렇게 분리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좋지. 제일 좋기. 네. 근데 아니 이게 새우 껍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새우 껍데기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먹어요. 근데 새우 껍데기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개 하니까. 껍질 같은 경우에도 비료 성분으로 보게 되면은 좋은 성분이죠. 스케줄이니까. 말린 귤 껍질 이건 어떻게 하죠? 말린 귤 껍질은 이 기사 보니까 된대요. 이거는. 그건 또 돼요? 네. 그럼 왜냐면 같은 귤 껍질은 되는데 말려도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다. 아 그거는 네, 그건 된대. 저는 그냥 이런 게 그냥 고추 꼭지는 안 되고 꼭지는 안 돼. 말린 귤 껍질은 되고. 그냥 국민들을 고문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런 걸 던져주고 네. 국민들 보고 외워라, 네. 지켜라 예. 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들이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예.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이 안 된다. 네. 그러면 그 재활용 방법이 잘못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버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활용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 이렇게 해서 고추 껍질 같은 거가 이제 가축 못 쓴다. 예를 들면 어떤 못 쓰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에서 고추 껍질을 뽑아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죠. 그 기술 네. 개발을 네. 어떤 식으로든 그걸 해야지.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같은 개념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다 갈아서 내보내면 문제가 생기면 예.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해야지. 예를 들면 하수관 거를 넓힌다든가 네.
그렇게 해야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수 인프라는 이미 만들어진 인프라라서 이미 만들어졌고 그것을 아하. 사후에 뭔가를 조치를 취해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게 이슈가 돼야죠. 이런 이슈가 게 돼야죠. 100분 토론에서 이런 거 해야죠. 맞아요. 심야 토론에서 이게 얼마나 이런 거 중요한 해야죠. 주제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주제. 나 막 불끈불끈한 중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고민할 게 많네요.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이것도. 다음번에는 화수 정화 처리 시설을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는지 네. 그 얘기를 좀 여쭤보죠.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더라도 네. 인구 늘어나고 도시로 사람들 몰려오면 당연히 넓혀야 돼요. 그렇죠. 안 넓힐 거예요? 넓혀야죠. 넓혀야죠. 포화 상태가 올 그러니까 좀 텐데. 미리 좀 넓혀주면 좋겠다. 포화 상태가 당연히 올 텐데. 맞습니다. 네. 자, 이분 모실 때마다 정말 오늘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힘드네요.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